2주간의 KBL 소식을 알아보는 BTS. 이번에는 상반기 10개 구단의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전자랜드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자랜드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포워드진이 좀 뎁스가 약해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쵸, 명백하게 약해졌죠. 이거는 뭐 이동 감독님도 인정을 하신 부분인데, 그러니까 정효근이 상무에 입대하고 김상규가 현대모비스로 이적을 했죠. 여기서 이제 이대현이 사실은 좀 버텨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뭐 박봉진, 민성주 이런 선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이대현이 지난 시즌 막판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전자랜드의 히트 상품이었는데 이 선수가 버텨주길 기대했는데 시즌 전에 이 발바닥 부상이 좀 도지면서 시즌 초반에 못 나오고 또 시즌 중간에 복귀했다가 또 이제 부상으로 그때 손가락 부상이었나요? 예, 그래서 또 못 나오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사실은 전자랜드 이 빅맨진의 경기력이 오락가락, 선수 로테이션도 오락가락 했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외국 선수 교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죠. 예. 네, 말씀하신 대로 포워드진의 뎁스가 약해지면서 외국 선수를 사실은 셰넌 쇼터와 머피 할로웨이로 구성을 했는데 쇼터를 트로이 길레너터로 바꿨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동 감독님이 이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했어요. 쇼터가 교체된 것은 쇼터의 기량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 상황상 쇼터를 함께 끌고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시도한 교체다라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좀 이 쇼터와 전자랜드가 결별할 때도 서로 되게 좀 아쉬운 마음, 예,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 정도로 서로가 뭐 이렇게 나쁜 관계로 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국내 포워드진의 어떤 뎁스 약화, 이게 가장 큰 좀 영향을 준 교체가 아닐까 싶고, 길레너터는 사실은 이제 좀 공격적인 부분에서 기여도가 높은 선수인데, 좀 몸이 많이 얇아졌어요, 예전에 비해서. 근데 그게 좀 이제 좀 좋은 효과를 보는 건지, 뭐 기대한 공격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또 전자랜드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닌가 싶네요. 예. 이게 저는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동 감독이 쇼터의 개인 기량이 부족해서 교체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사실 외국 선수 제도가 바뀌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팀이 전 전자랜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종전과 같이 외국 선수 2명이 동시에 뛸 수 있는 쿼터가 있었다면 저는 쇼터가 교체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명씩 뛰어야 되면서 그 선수가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줘야만 이 슈퍼스타가 없는 이 전자랜드의 어떤 약점을 좀 메워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팀 사정상 좀 교체를 했다고 보고, 사실 뭐 쇼터가 있을 때, 길레너터가 있을 때 크게 전자랜드의 승률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쇼터가 있을 때 10승 8패, 승률 55.5%였고 길레너터가 있을 때 9승 6패, 승률 60%인데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제도 변화에 따라서 외국 선수가 한 명이 이 좀 완전히 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가 좀 없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좀 교체가 필요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약간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그 외국인 선수 제도에 타격을 입은 팀은 맞는데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면은 그냥 작년에 2m 신장 제한 있잖아요. 그쵸. 그거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본 팀. 맞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좀 그렇게 생각. 원래 이게 평균이고 전자랜드 지금 하고 있는 퍼포먼스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2m 이하 선수의 2m 고만한 선수의 포워드진이 정말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아까 이동환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올 시즌 전자랜드는 이제 포워드 농구에서, 기존 포워드 농구에서 가드 농구로 올 시즌은 완전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농구가 아예 팀 컬러가 확 바뀌는 건데, 기존 뭐 정혁훈 선수나 이런 선수들한테 올 시즌 이제 김낙현 선수랑 뭐 김지환 선수, 홍경기 선수 이런 가드진 쪽으로 공격 중심이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거 첫 시즌 치고는 굉장히 조금 잘 적응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외국 선수 얘기를 이렇게 해봤다면은 사실 전자랜드의 국내 선수 활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박찬희, 차바이 이렇게 중심을 잡아줘야 될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의 좀 역할은 어떻게 보세요? 박찬희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비판을 하셨지만은 변명의 여지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KBL에 정말 흔치 않은 연봉 조정 승리 사례가 됐는데 두 번째였죠. 이번 시즌 두 번째죠,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정말 드문 사례의 주인공이 됐고 지난 시즌 활약을 인정받았는데, 사실 올 시즌의 어떤 경기력은 그 연봉까지 고려했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운 게 사실이거든요. 연봉을 사실 생각하지 않아도 되게 부진해요. 그냥 그 자체로 되게 부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상 기자가 이제 가드 농구로의 이행을 좀 언급을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박찬희가 이제 예년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면 아마 그 이행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좀 부침도 적었을 텐데, 되게 아쉽죠. 박찬희가 많이 부진해요, 사실. 그 박찬희 선수랑 차바이 선수를 엮어서 말씀드린 게,
이 두 선수가 전자랜드 최고 연봉자입니다. 예, 박찬희 선수가 5억 5천만 원이고 차바이가 지난 여름에 FA 계약을 하면서 4억이에요. 둘이 합쳐서 9억 5천이죠. 정확히 10억 정도, 약간 대략 10억 정도 되는데 둘이 합쳐서 10.9점이에요, 평득이. 예, 그리고 야투율만 보면은 차바이가 38%고요. 박찬희 선수가 27%거든요. 아, 이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잃었어요. 연봉이 1억에 빛나는 김낙현 선수가 기록 한번 찾아봤는데 이 두 선수 합친 것보다 평균 득점이 높죠, 거의. 네. 그렇죠. 올 시즌 확실히 성장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죠. 예, 그렇다 보니까 농구가 참 이렇게 어렵습니다. 구단 운영이. 갑자기 또 구단 운영을 또 걱정해주는 원성영 기자의 이런 세심함. 사실은 박찬희, 차바이 선수 좀 부진한 것과 좀 더불어서 이 선수들이 좀 빠졌을 때, 박찬희 선수가 빠지게 되면서 요즘 또 김낙현 선수가 말씀하신 대로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수비가 그쪽으로 많이 몰렸거든요. 근데 그럴 때 때마침 김지환 선수가 그 징계가 해지가 되면서 복귀한 것도 그나마 전자랜드가 지금 근근히 성적을 좀 버틸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김낙현과 강상재가 시즌 초반에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시즌 한 3라운드 오면서 이제 이동 감독의 말로는 이들의 어떤 체력 문제가 좀 많이 좀 생겼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동 감독이. 그러니까 이들의 퍼포먼스가 같이 좀 하락했어요, 사실. 김낙현은 기복이 심해졌고 강상재는 존재가 없는 경기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럴 때 사실 버텨줘야 되는 선수가 아까 이제 언급한 고액 연봉자들, 뭐 박찬희, 차바이가 버텨주고 뭐 이제 길레너터가 해주는 뭐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김지환이 와준 게 되게 큰 거죠. 이 선수가 대신 버텨주잖아요. 네. 그렇죠. 이 김지환 선수 하면은 전자랜드가 그 6강 플레이오프에서 삼성과 붙었을 때 상당히 삼성을 잡을 뻔한 거의 혼자서 하드캐리한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이제 그 음주운전 사고가 있었지만 전자랜드 구단에서는 절대 트레이드 할 수 없다. 트레이드 불가 자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김지환 선수의 어떤 잠재력이나 이게 정말 팀의 주전 가드로서 기대하는 영향이 굉장히 컸는데 뭐 사고가 있긴 했지만 징계가 끝나고서 팀에서 기대하는 그런 역할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좀 추가로 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전자랜드가 상위팀 상대로 좀 성적이 안 좋았다고 아까 원성현 기자가 좀 짚어주셨는데요. 네. 전자랜드가 경기력에 비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강팀한테 약해요. 네. 그 공동 1위를 달리고 있는 SK랑 인삼이 있잖아요. 이 두 팀을 상대로 0승 6패입니다. 네, 0승 6패이기 때문에 이 부분 빨리 이제 전반기 때 잘 추스려서 후반기에 이거를 깨지 못하면은 플레이오프 6강 뭐 턱걸이든 뭐 어떻게든 올라가봤자 의미가 없어요. 예, 전자랜드는 플레이오프가 목표가 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든 우승 가장 지금 리그 전체 10개 팀 중에서 가장 우승하고 싶은 팀이 전자랜드거든요. 유동 감독님이랑. 근데 예, 이거를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강팀 상대로 잠재적 파이널 경쟁자인 SK랑 인삼을 상대로 빨리 트라우마를 이게 떨쳐내는 게 가장 중요한 숙제이지 않나. 네, 이렇게 전자랜드는 올스타 휴식기 이전에 19승 14패로 4위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길레너터도 조금 더 팀에 더 녹아들 것이고 박찬희, 차바이 선수도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전자랜드는 조금 더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